자, 먼저 사이클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이클을 볼 수 있는 지표들은 일반적으로 장기 보유자 지표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장기 보유자들이 이 사이클의 정점과 바닥을 기가 막히게 맞추는 이 지표로서 활용이 되는데요. 그 외에도 고래의 어떤 움직임들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관점을 차트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트상으로도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RSI라고 해서 상대 강도 지수라는 건데요. 이 지표가 과매수 구간과 과매도 구간을 포착을 할 수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하고 나니까 지지부진한 움직임들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 가격대 구간 한번 보시면은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을 했었고 이후에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하지 않았는데 가격은 더 낮게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죠. RSI 상으로 봤을 때는 판단하기가 좀 제한이 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면은 SOPR 지표는 정확하게 일치하죠. 이 구간보다 여기가 더 낮게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정도 오면은 그래도 상당히 저평가되었구나라는 걸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자, 가격이 이렇게 더 하락하는 구간인데 RSI는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더 상승 곡선을, 오히려 더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죠. 이걸 보고 우리가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즉 가격과 보조 지표의 흐름이 반대로 가는 흐름들인데요. 만약에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추세가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뭔가 우리가 매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는데도 보조 지표가 더 높아지면서 추세가 힘을 얻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뭔가 추세가 슬슬 바뀔 때가 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이렇게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더 중요할 수 있는 매도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 텐데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수는 기술이지만 매도는 예술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만큼 매수는 웬만큼 지표를 통해서 그래도 손해보지 않고 살만한 구간들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는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구간들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요, 이 RSI에서 이평선을 하방 돌파하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역시 발생하는 요 구간들입니다. 요 구간들이 나타나면은 일반적으로 추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매도를 슬슬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 힘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조지표상으로 힘이 계속해서 슬슬 빠지고 있다는 거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머지않아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좋은 호재가 나타나서 반등할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더 많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국면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도 포인트를 이 RSI와 더불어서 다른 보조 지표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SOPR 지표로 판단을 하는 게 좋습니다. SOPR 지표가 이렇게 높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고점을 찍었구나. 그 다음 포인트들을 보는 거죠. 급격하게 하락하는 추세들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추세가 약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는 선물 거래 지표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과열이 됐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을 잘 포착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구나,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구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레버리지입니다. 전문 투자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빚을 끌어와가지고 비투도 하고 그리고 레버리지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과열되는 국면에서는요, 이렇게 펀딩 레이트, 히트맵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만큼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서 보여드렸던 이 차트 관점과 단기 보유자 SOPR 지표 관점, 그리고 펀딩 레이트의 이 히트맵이 이렇게 색상이 진해진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슬슬 매도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선물 거래 관점에 이어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바로 개인 투자자입니다. 제가 앞서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상당히 많이 높아진 구간에 진입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고점을 돌파해서 각종 뉴스의 헤드라인이 비트코인 전고점 돌파 이런 것들이 실리게 되면은 그때 슬슬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인 유입은 그 이후에도 1-20%는 더 올라야지 그제서 뛰어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번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속 시원하게 들어오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죠. 약간씩 상승하고 있지만 지난 3월과 11월 고점 대비로는 여전히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도 같이 판별해 주시면은 기본적으로 매도 시점이 다가오는지 고평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요, 이 지표들을 가지고 절대 천정이 어딘지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 시장이 굉장히 과열되었구나라는 걸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들을 기점으로 해서 분할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RSI를 활용한 하락 다이버전스 전략은 적중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자, 매수 매도에 대한 관점들까지 우리 크롱님들께서 다 또 체득을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이클의 흐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과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세가 전환이 되었는지 여부들을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사이클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이클을 볼 수 있는 지표들은 일반적으로 장기 보유자 지표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장기 보유자들이 이 사이클의 정점과 바닥을 기가 막히게 맞추는 이 지표로서 활용이 되는데요. 그 외에도 고래의 어떤 움직임들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시황에서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한번 살펴보면요. 자, 지금 최근에 이 고래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다가 10,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이 이 시점부터 매수세로 서서히 전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움직임이 작년 11월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나서 그 이후에 급격하게 매도 움직임을 가져가는 걸 볼 수 있죠. 결국은 이렇게 대형 고래들, 가장 많은 규모의 고래들이 매도를 한다라고 하는 관점이 대세 상승장으로 점차 접어들고 있는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고래들의 물량이 개인 투자자에게로 넘어가는 관점이 대세 상승장의 어떤 랠리의 첫 번째이고요. 다음으로는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이 단기 보유자들에게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장기 보유자들이 그동안에 비트코인을 다시 매집을 하다가 지금 시점부터는 조금씩 물량을 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관점들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시점이 이제 랠리를 향해서 서서히 다가가고 있다는 것들을 방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개인 투자자들은 언제쯤 들어오는가? 한 요때쯤부터 이제 매집을 합니다. 고래들은 한창 매도를 하고 있을 때 매집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도 나쁘지 않은 구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투자자들은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까지 구간에는 상승을 하고 나서 매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매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르게 들어온 투자자들은 이때부터 매집을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다시 가격이 하락할 때 어떻게 되나요? 폭발적으로 물량을 던져내죠. 즉 고래들과 반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고래들이 열심히 매입을 할 때는 패닉 셀링을 하고 고래들이 매도할 때는 오히려 더 열성적으로 담아가지고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흐름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졌고 앞으로도 이 흐름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들이 현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자들이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추세가 전환됐는지 그 시그널들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추세라는 개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차트 설명을 드릴 때도 결국은 추세가 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밀어붙인 힘이 매수세가 더 열정적으로 밀어붙이는지 매도세가 더 열정적으로 밀어붙이는지에 따라서 가격 변동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추세가 한번 꺾이게 됐을 때는 그 지속력이 상당히 길게 갑니다. 한번 바뀌었을 때는 수개월 정도 그 흐름들이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시점은 이제 막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거 보이시죠? 크립토컨트에서 제공하는 총 10가지 정도의 추세 전환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10개 중에서 8개가 이제는 상승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선 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겠죠. 각 지표마다 추세의 전환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들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더 많은 지표들이 상승 시그널로 전환했다는 것은 이제 상승세가 힘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2개까지 상승으로 전환을 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상승 흐름이 더 가파르게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는 더 높은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떤 지표들이 강세장으로 전환을 했고 어떤 지표들이 아직 강세장으로 전환을 하지 못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기 보유자의 실현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제가 늘 시황에서 강조를 드렸는데요. 이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 즉 단기 보유자의 평균 매입 단가는 현재 이 비트코인 가격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강세로 전환이 된 거죠. 단기 보유자들의 평균 가격보다 더 높아졌다는 거는 이 단기 보유자들도 이제는 더 높은 상승률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차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도 있지만 그 매도 물량보다는 더 기다려서 더 많이 먹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은 일단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아직까지 강세장으로 전환하지 못한 지표는 무엇이 있을까? 이거는 IFP 지표라고 해서 이 자본의 흐름이 현물에 더 집중이 되는지 파생 상품에 더 집중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 펀딩 레이트 히트맵을 보여드리면서 아직까지 레버리지가 많이 뛰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지금까지의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현물을 기반으로 한 건전한 상승이었다. 아직까지는 선물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미결제 확정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투기 자본이 들어오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들이 이 IFP라고 하는 인터 익스체인지 플로우 펄스라고 하는 유동성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지표가 90일 이평선을 추월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빨간색으로 전체 영역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즉 아직까지는 약세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표가 하락 국면으로 전환을 했을 때 깊은 침체에 빠졌듯이 다시 이것이 강한 상승 추세로 전환하게 됐을 때는 이 지속력들이 또 이렇게까지 지속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1부와 2부에 걸쳐서 나눴던 얘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떤 결과들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시점은 과연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손익비 관점에서 가장 좋은 것은 개인적으로 보유하시면서 관망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투자자들마다 모아놓은 물량들이 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매도 관점을 가져가기에는 가야 될 길들이 더 멀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물량을 매집을 해야 되는데 바로 중요한 구간들, 즉 핵심적인 저항 구간들을 돌파하고 지지 영역으로 바꾸는 그 구간들을 중심으로 해서 돌파 매수를 이어가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이 구간에서 또 유의미하게 주요 지지 구간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그 구간들도 활용할 수 있죠. 그럼 두 개의 구간에서는 물량을 모아나가는 전략들도 여전히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현재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이유는 단지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올해 20만 달러, 25만 달러 그 이상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이클 관점에서 상승의 흐름들을 믿고 있다고 했을 때는 여전히 투자 기회는 열려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단기적인 매도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레버리지도 개인 투자자도 크게 유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크롱님들께 정말 핵심적인 정보들을 빠짐없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10가지 넘는 지표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오피셜 클럽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지표들을 중복적으로 활용을 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함께 짚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요 지표들의 실시간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크롱님들은요, 함께 하시면은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투자의 관점에서 정말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우리 크롱님들의 성공 투자, 행복한 투자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